네, 안녕하세요. 박준남의 히든 카드 시간입니다. 정말 수만 가지 종목 중에 숨겨져 있는 히든 종목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발굴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MBN골드 최고의 매니저입니다. 박준남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히든카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 전에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9월 7일에 소개해준 에스텍파마 소개해준 이후로 조금씩 약간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리뷰를 또 한 종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비스가 좀 수익을 좀 많이 줬는데 네. 윌비스만큼 더 수익을 좀 줄 종목인데요. 윌비스가 한 22% 네, 급등이 나왔었죠. 이 종목도 네. 지금 이제 뭐 바닥권에서 이제 살짝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스킬이 좀 부족하신 분들, 그죠? 막 뭐 빨리 막 급등하면 빨리 살려고 하면 막 올라가지고 비싼 가게 많이들 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점에 물리고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좀 매매를 하면 하루에 편하게 3%씩 하다 보면 거래량 터질 때는요 좀 들고 가는 모습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 물리면 좀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은요 더 사면 되는 거고요. 또 물리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으로 좀 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에스테 파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좀 추천하고 나서 여기저기서 좀 아마 이게 수급이 이게 원래 좀 밀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누르는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텍파마 시장은 그렇게 넉넉지 않지만 우리가 좀 보초를 써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올 때까지 조금 더 홀딩 의견 남겨주셨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니저님이 준비하신 히든카드는 뭘까요? 네, 오늘 더 시장이 뭐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그러니까요. 오늘은 약간 아마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실적도 중요하지만 네. 기간하고 외인이 들어오는 종목을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수급. 키워드는 수급이요. 네. 오늘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이 시청자분들 그 변동성에 조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매니저님? 뭐 방송에서 그렇지만 또 시장에 오후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걸 좀 해지하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외인하고 기관이 좀 매수를 많이 해놓으면 오늘 뭐 선물 옵션 만기를 흔들리더라도 좀 탄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기관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당연히 있겠죠. 기대 네. 수익률은 15% 정도로 단기로 보면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단기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좋을 종목.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종목명은요. 상장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솔루엠입니다. 아, 솔루엠이요. 네. 저도 최근에 이 솔루엠에 대한 레포트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보니까 15거래 연속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회수에서도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레포트가. 네, 솔루엠 현재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엠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29,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솔루엠 보겠습니다. 솔루엠이 한 지금 15일째 연속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네. 70만 주가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외인이 한 20만 주 사고 있는데요. 시총이 꽤 큰 종목이죠. 뭐 그냥 사지는 않았겠죠. 시장이 좋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그래서 솔루엠을 이 정도 했으면 아마 솔루엠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솔루엠이 무슨 회사냐면요.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마트나 우리 뭐 이렇게 물건을 사러 이 스토어에 가게 된다면 마트가 대형 마트에 가게 된다면 그 뒤에 전자 표시 딱지 같은 거 있죠. 그게 이제 이게 바코드를 딱 찍게 되면 이게 가격부터 해가지고 상품의 내용까지 싹 나옵니다. 그거 관련된 회사예요. 근데 점유율이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한 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도입 의무화돼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유통을 하려면 이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출처까지. 이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점유율 1위까지 지금 근접했는데 앞으로 점유율이 한 30%까지 나는 시장에서 1등을 하겠다. 그렇게 천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장의 점유율이 높여가는 상태고요. ES의 시장 2025년까지 연평균 21% 성장이 상당히 고성장되는 섹터입니다. 그 가운데 독보적인 기업이에요. 솔루엠이. 그래서 이번에 상장을 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장은 커나가는데 그죠? 뭔가 매출은 좀 늘어나야 되겠죠? 당연히 기관하고 외인들이 뭐 테마주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벤트성이 있는 게 아니라 수급 매출이 안 되는 성장성이 안 되는 종목은 안 삽니다. 뭐 15일 동안 기관이 그런 종목을 어떻게 기업을 사겠습니까? 큰 펀드 자금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2021년에 보니까 사상 최대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잘 가고 있더라고요. 매출액도 지금 벌써 1조 2천억 정도? 상당히 지금 영업이익도 그렇고 순이익도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창사 이래 사상 최대 매출도 다시 한번 2021년에 찍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서 되겠고요. 외인 기관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데요. 더 많이 매수를 이게 지금은 현재 매수 구간인데 아마 매집이 어느 정도 되면 주가를 쿵 띄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렘 보겠습니다. 수주 잔고가 벌써 1조가 돌파가 됐습니다. 1조가 돌파가 됐고요. ESL 시장 1위 달성 자신감인데 이거 보이시죠? 한눈에 보시게 되면 우리 마트나 음식점이나 뭐 가구나 여러 가지 보시게 되면 이거입니다. 이게 전자 표시 가격이라는 거죠. 이 시장이 지금 이게 의무 도입화 돼가지고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스마트폰으로 이 바코드 찍으면요 다 나옵니다. 원산지부터 해가지고 가격이 해가지고 언제 제조 연회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모바일 시장과 유통 시장을 연결시킨 거다. 그래서 솔루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주가 이치나 좀 보면서 외인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한번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을 해서 한 4만 원까지 한번 좀 시팅을 한번 좀 보여줬습니다. 보여줬고요. 가격 조정 잘 이쁘게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승 한번 좀 보여주고 저점을 한 번씩 두 번씩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씩 계단이 한 3개 정도 되네요. 그죠?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전형적인 매집 패턴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승했을 때만 거래량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거래가 마르고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 거래가 나와주고 다시 한번 줍니다. 이 가격을 높여가면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기관하고 외인들이 물량을 담아가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ESL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솔루엠입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격 전략은요. 목표가는 지금 현재 3만 원 정도 이제 부근이죠. 아닌데 가격 전략 한 3만 5천 원까지 파동에 의하면 이 3만 5천 원까지는 좀 와주겠네요. 그리고 선절가는 2만 7천 원 정도 이 저점 라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루엠 목표가는 3만 5천 원, 손절가는 2만 7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히든 키워드도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준비한 매니저님의 히든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방금 이제 키워드 말씀드리려 방금 전에 방송 우리 박세ям 아나운서께서 하는 거 보니까 뭐 대운 미디어, OTT, 네.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또 오늘 시장에서도 좋네요. 굉장히 그래서, 잘 가더라고요. 네, 오늘 네. 같은 경우는 한류 콘텐츠 한류 콘텐츠요.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게 이 중국에서 이 한류 콘텐츠들에 대한 규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예쁜 남자 아이돌은 출연을 금지한다거나 네. 뭐 화장을 하는 남자 아이돌은 출연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네. 우리 매니저님 중국에 한번 진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뭐 제가 진출하면 안 되겠고요. 이제 우리 K-팝이나 아이돌들이 출신해야 되죠. 근데 그게 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을 많이 팔면 불량품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불량품이 나온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류 콘텐츠가 중국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니까 그런 규제가 나오는 겁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그렇죠. 얼마나 너무- 많이 성장했습니까? 네, 너무 시장 점유율을 높이다 그죠? 보니까 잘 나가니까 뭔가 안티가 생기고 디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대 수익률은 20% 정도로 단기로 보면 좋을까요? 네. 장기로 보면 좋을까요? 시장이 좀 어려운데 한번 좀 수익을 단기간에 낼 수 있는 종목, 가벼운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한 20%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좋을 종목,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 유통기업 코퍼스 코리아입니다. 아, 코퍼스 코리아요. 네. 저도 최근에 기사를 봤던 게 이 일본 OTT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기사 봤거든요. 뭐 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매니저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도깨비도 있고요. 해를 품은 달도 있고요. 아. 뭐 한류 콘텐츠라고 하면은 다 그쪽에 판권을 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코퍼스 코리아 현재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6.74%, 와,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퍼스 코리아 뭐 한번 상승하게 되면 크게 갈 종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보세요. 한류 콘텐츠 해외 배급 전문 기업입니다. 종목이 좀 작은 종목은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다면 SM이나 뭐 YG 엔터테인먼트나 JYP나 그런 기업들은 많아요. 이게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 근데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퍼스 코리아가 한류 컨텐츠의 글로벌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걸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컨텐츠를. 그 부분을 판권을 사가지고 그쪽에다 입점을 시키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죠. 그죠? 판매하고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해외 배급 전문 기업이고요. 코퍼스 코리아가 그러면 아마존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우리나라 콘텐츠를 판권을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가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코퍼스 코리아를 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존하고 SK텔레콤에서 합작사를 설립해가지고 아마존 OTT의 공급업체로 지금 부각되면서 그 수혜주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에 작지만 성장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급성장.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 증가 예상이 되고요. 올해도 작년에 대비해서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한번 좀 자료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최근에 쿠팡 플레이, 뭐 네이버, 카카오, 뭐 한류 컨텐츠, 뭐 OTT, 이게 OTT입니다. OTT가 뭐냐면 집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 있죠. 즉 예를 들어서 왓챠, 넷플릭스 그런 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하니까 핸드폰이나 집에 있는 TV나 이렇게 독립된 한정된 공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우리 하루 종일 스마트폰 가지고 뭐 봅니까? 구글에 있는 유튜브 보죠. 그죠? 모든 정보가 있는 거. 그렇게 하고 그런 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류 콘텐츠로 공급사로 부각이 되면서 코퍼스 코리아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입점을 하면서 제휴를 하면서 일본 쪽에 한류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한번 좀 봐야 되겠죠. 보십시오. 전형적인 추세 상승 패턴이죠. 한번 보시면 되고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워낙 가벼운 종목이라 상한가는 한 번씩 좀 나와주네요. 나와주는데 한 60%, 70% 정도 되고요. 이건 기술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60% 정도 보여주고 두 번째 60%, 세 번째 한 80%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마다 한 7, 80% 수익을 보여주는 건데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 상승 추세 하살표 구간에 여기에 포착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증가할 때마다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목표가랑 손절가는 어떻게 책정해 보면 좋을까요, wendy님?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가가 지금 4,700원 정도 됩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장이 좀 뭐 그렇게 크게 뭐 좋은 장은 아니니까 제가 한 4,400원 정도 좀 잡아드리고요. 정고점 정도 아래 정도 되겠죠. 손절가 같은 경우는 3,200원 정도. 이 하단 라인 잡아주면 리스크 관리만 잘해주면 한번 큰 수익률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콘텐츠 배급에서 제작으로 넓히고 있는 코퍼스 코리아 목표가는 4,400원, 손절가는 3,2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매니저님. 시간이 네.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우리 매니저님 조금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주세요. 네, 선물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 시장에 아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그래서 오늘 장 끝나면요. 3시 30분부터 제가 무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시장에서도 2,000개 종목 중에서도 시장이 어려우면 어때요? 더 좋은 종목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뭐 주식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3시 30분에 제가 무료 방송 열어놓을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박준남의 히든카드에서 다 말하지 못했던 종목이나 섹터 저기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방송 참여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